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김난영 아나운서 네. 평소에 젤리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젤리 네. 진짜 좋아하죠. 근데 만약에 생강으로 만든 젤리가 있다면 먹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젤리는 사실 그 씹을 때 쫄깃함과 특유의 달콤함인데 그렇죠. 생강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저는 조금 고민할 것 같아요. 그렇죠. 향이 또 강하기 그쵸. 때문에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먹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충남에서는 향을 줄인 생강 젤리를 만들면서 좀 눈길을 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재배 농가와 가공업체의 소득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트와 별, 과일 등 다양한 모양의 젤리.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생강을 활용해 개발한 겁니다. 생강 특유의 향과 매운맛이 심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고 생강의 기능성 성분인 진저롤과 칼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콜라겐 등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도 있어 어린아이들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생강 특유의 향을 보완하였고 생강 고유의 기능 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젤리입니다. 생강 젤리의 주 원료는 생강즙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인 착즙밥. 생강 착즙 시 10% 정도가 발생하는데 마땅히 활용할 방안이 없어 그동안 대부분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생강의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생강 가공업체에서 젤리를 만들 경우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로 젤리를 만들 수 있어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제조 과정이 어렵지 않아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생강 젤리가 인기를 얻을 경우 농가의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활용 방법이 활성화되어 생강의 소비 촉진으로 인해 재배 농가의 안정 생산 기반과 새로운 가공 제품으로 인한 부가가치 향상 및 경제적 소득이 증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술원은 젤리 가공법을 서산과 태안에 있는 생강 가공업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업체는 기술 보급이 되는 대로 젤리를 상품화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100kg를 착즙을 하게 되면은 그 박이 한 10kg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그 박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기술을 저희들에게 무료로 이제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충남 농업기술원은 하반기 생강에 단호박을 더한 잼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생강 활용 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홍성 예산지역구 충남도 의원들이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에 조속한 내포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면 도내 공공기관부터 내포 신도시로 이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반박했는데요. 현재 충남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본원을 내포 신도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아산지역구 충남도 의원들은 기관 경쟁력 저하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원예 산업과 치유를 주제로 한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를 열기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충남도 주최로 오는 2026년 4월부터 한 달간 태안 안면도에서 열릴 계획인데요. 예상 사업비는 220억 원, 관람 인원은 230만 명입니다. 충남도는 박람회 개최로 화훼 산업과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 수는 약 220만 명으로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에 버금가는데요. 네, 이렇게 규모가 큰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이고 또 선출된 조합장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3월 8일 치러집니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데요. 이번에는 총 1,346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출된 농업,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들은 3월 2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3월 20일부터 임기는 4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요. 조합장은 인사권, 경영권 등 조합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조합장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장은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과 생산물 판매,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을 주도하는데요. 이러한 조합의 운영사업이 조합원들의 소득에 직결되기 때문에 권한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조합원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발전 등 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해서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 선거 일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일은 3월 8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요, 2022년 9월 21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인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9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도 선거인 등에게 기부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이 부과되고요. 위반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각 조합에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의 꼼꼼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시리아 강진 피해 현장 건물 잔해 속에서 신생아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구조 당시 산모는 숨져 있었고 탯줄로 연결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118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가 튀르키예 현지로 급파되는 등 세계 각국의 구호 손길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 계속된 여진의 영향으로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추위는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자들의 골든타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악천후 때문에 구조가 된 이후에도 저체온증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악의 경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생존자를 위한 구조의 손길도 구조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의 손길도 너무 시급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문화 공연을 보고 싶어도 좀처럼 기회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홍성군이 마을마다 찾아가는 문화 배달 사업에 참여할 문화 배달부를 모집합니다. 네, 홍성군 문화특화사업단의 모영선 단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성군 문화특화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모영선입니다. 예, 단장님 이 문화 배달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찾아가는 문화 배달은 홍성군 내 문화 소외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팀이 직접 방문하는 사업인데요. 문화 생산자인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소비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사업입니다. 네, 문화 배달부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네, 홍성군에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문화 배달부로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 최대 200만 원, 5인까지 지원하며 참가 신청 시 홍성군 11개 읍면 문화 소외 지역인 곳의 노인정, 마을 회관 등 공공 장소에서 4번의 공연을 계획해야 합니다. 접수는 문화도시 홍성 홈페이지 hcc3355.com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고요. 오는
2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 6시까지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올해는 100개 마을을 목표로 지역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 자생력을 높이면서 지역 문화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 소외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공연 문화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성군 문화특화사업단 모영선 단장이었습니다. 김태형 충남도지사가 인사와 관련해 30%가량은 발탁 승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며 직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주 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과 이번 주 팀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는데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 폭이 적었고 발탁할 수 있는 요인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